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싱턴주 환경부 엔지니어 이진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취업 이야기, 나는 미국에서 1억 더 번다 라는 코너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 조건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럼 이제 취업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입사를 하고 채용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입사 지원 및 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코너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엔지니어 위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드릴 이 미국 취업 방식, 방법론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엔지니어에게만 적용된 건 아니고요. 미국 취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분야에 상관없이, 전공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통해서 가니까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미국에서 그 취업하는 방법이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어느 분야가 됐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이제 그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분야에 잡서치를 시작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미국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회사나 이런 기업체에서 필요할 때마다 아무 때나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뭐 상시 채용 개념이라서요. 본인이 원하시는 그 직종이나 지역이 있으면 계속 꾸준하게 인터넷에서 그 채용 정보 사이트들이 있죠. 잡서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 인디드닷컴이라든지 뭐 커리어 빌더 아니면 몬스터, 뭐 글래스도어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이제 꾸준하게 잡서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다가 이제 이 미국의 50개 주를 다 볼 수는 없죠. 그 뭐 거의 뭐 이론적으로 불가능한데 자기가 원하는 특정 가고자 하는 지역을 이제 몇 군데를 선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가고자 하는 직종, 그러니까 잡 타이틀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전공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검색어, 키워드를 가지고 쭉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만약에 정말 관심이 있는 분야, 딱 적합한 자리가, 포지션이 떴다. 그럼 이제 입사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시는 건데요. 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입사 지원을 할 때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력서가 되겠죠. 그 레주메라고 하는 영문 이력서가 되겠고요. 사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인터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합격이 되는 건데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력서를 가지고 그쪽에서 인터뷰를 하자는 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일 처음에 이력서를 제출을 하면 회사에서 이제 뭐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 사람들 정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는 1년 동안 들어오는 뭐 그 레주메 양들이 뭐 200만 장이 넘는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도 정말 수십 수백 장들의 이력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채용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이력서를 뭐 이렇게 꼼꼼히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그 많은 이력서들 중에서 이렇게 후루룩 봐서 좀 관심이 있거나 인터뷰를 하고 싶은 사람을, 후보자들을 뽑아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레주메, 무엇보다 그 레주메, 한 장짜리 레주메를 잘 쓰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이제 그 이력서를 먼저 이렇게 제출을 하시고 1차 스크린이라고 하는 퍼스트 스크리닝 과정을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 퍼스트 스크리닝 과정을 통과를 해야만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 인터뷰를 하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퍼스트 스크리닝, 1차 스크린에서도 만약에 통과를 못 해버리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뭐 사람이 이렇게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찔러봐야 되는데 정말 칼을 뽑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허무한 전부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미국 취업 준비를 하실 때 첫 번째 각오는 이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조건 내가 1차 스크린, 퍼스트 스크린 과정을 통과를 하겠다라는 각오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스크리닝 과정을 통과를 하시면 회사에서 보통 연락이 오죠.
대부분 뭐 전화나 이메일 같은 걸로 연락이 오는데요. 이제 인터뷰를 하자는 거죠. 인터뷰 스케줄을 잡기 위한 거고, 보통은 어플라이 이렇게 하시고 지원하시고 제가 보니까 한 2주, 평균적으로 2주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뭐 빨리 올 때는 일주일 이내에 올 때도 있고요. 그 지원을 하실 때 보면 항상 그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제 지원을 해라. 근데 그 듀데이 마지막 지원하라고 하는 마감일로부터 뭐 한 3주, 4주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그럼 이제 물 건너 간 거죠, 그러면. 그럼 뭐 그때는 그냥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입질 자체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로 따지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뭐 아무런 입질이 없는 거죠. 근데 딱 연락이 와서 인터뷰 하자는 연락을 받으시면 그럼 이제 낚인 거죠. 근데 그때부터가 정말 이제 중요한 순간이고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낚시를 할 때 고기가 물어서 입질이 와서 딱 물었다 그래서 무조건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 조심조심 잘해서 끝까지 끌어당겨서 내 손에 들어와야 물고기가 내 거가 되는 건데, 이제 인터뷰 연락이 딱 왔을 때부터 정말 준비하실 게 많고, 그때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하셔야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면 입질이 된 거니까 그때부터 1차 인터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1차 인터뷰는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전에는 주로 전화나 뭐 화상 같은 거, 요즘 뭐 보면 웹엑스라든지 뭐 줌 그런 쪽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직접 만나진 않고 1차에서는 이제 온라인 인터뷰를 하게 되고요. 그때 1차 인터뷰를 잘 하셔서 이제 통과를 하시면 뭐 바로 합격이 되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이제 또 2차 인터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2차 인터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온사이트 인터뷰라 그래서 현지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 회사가 만약에 다른 주에 있다, 타 주에 있다, 그럼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직접 가서 그 회사 이제 방문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보통 이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땅덩어리 넓고 크다 보니까 뭐 한국처럼 바로 이렇게 뭐 차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서 대부분은 어지간하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간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체류를 해야 될 때도 있죠. 뭐 하루 만에 안 끝나면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뭐 인터뷰 끝나고 자고 다음날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통비라든지 뭐 숙박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경비가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은 뭐 어느 정도 복지가 되어 있는 회사들은 그런 모든 2차 인터뷰 시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제공을 해줍니다. 뭐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자기 쪽으로 인바이트 하는 개념이라, 인비테이션 하는 거죠. 초청하는 개념이라서 그런 비용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인터뷰까지 잘 마무리를 하시면 거의 합격을 하는 건데요. 1차 때 일단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2차로 부르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때만큼만 잘해줘도 2차 인터뷰는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합격을 했으면 이미 뭐 7분 우선 넘은 거죠. 그래서 2차 때 특별히 뭐 어떤 실수라든지 큰 뭐 바보짓만 안 하면 합격을 하는데, 그러면 2차 합격하면 100% 합격한 거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치열한 어떤 뭐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말 뭐 파이널 캔디데이트 2명이 있는데 2명 중에 누굴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3차 인터뷰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2차 현지 인터뷰까지 끝나면 합격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요즘은 좀 특수한 상황이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이 비대면이 이제 대세다 보니까 2차 인터뷰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제 합격을 하시면 거의 되는 건데요.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그쪽에서 회사에서 보통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추천인들을 요구하는데요. 그 레퍼런스 체크이라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뽑아도 되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를 잘 선정을 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좋게 잘 설명해 줄 사람들 위주로 이제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향후에 따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여튼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다 합격이 되면 이제 통보를 받는 거죠. 합격 통지를 받는 건데, 보통은 이제 뭐 전화로 이제 전화해서 직접 뭐 축하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이메일 통보 받을 수도 있는데, 그 합격 통보를 하는 단계에서 보통 이제 상의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제일 중요한 이제 연봉이 되겠죠.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뭐 언제부터 너가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냐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시작하는 스타팅 데이트, 시작일 뭐 이런 것들, 뭐 간단한 뭐 복리 그런 뭐 후생 베네핏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상의를 하고 서로 합의가 되면 그쪽에서 이제 그 폼을 하나 보내줍니다. 레러죠. 그 job offer letter라고 하는 이제 편지를 보내주는데요. 그걸 이제 받고 읽어보시고 이제 서로 동의가 된 내용 그대로 맞으면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 job offer letter에다가 사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보내주면 이제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채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상시 채용이다. 좋죠. 우리나라보다 좋은 거예요. 언제 어느 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취업의 문이. 그래서 상시 채용으로 공고가 나고 계속 그런 걸 모니터링 하시다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 어플라이, 입사 지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퍼스트 스크리닝, 1차 스크린 합격이 되면 서류 정연 통과가 되면 이제 연락이 온다. 그래서 1차 인터뷰, 1차 인터뷰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1차 인터뷰를 잘 진행을 하시고 합격이 되면 2차 인터뷰, 온사이트 인터뷰라고 그랬죠. 현지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이제 2차까지 합격이 되면 추천인 레퍼런스 책을 통해서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레퍼런스 책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특히나 뭐 연방 공무원 이런 데는 어떤 그 클리어런스 책이라 그래서 FBI나 이런 곳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범죄 이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이제 프로세스가 걸리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제 레퍼런스 보통 뭐 3명, 4명 정도 요구를 하는데 이제 전화를 직접 합니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 전화해서 뭐 만약에 안 받고 뭐 그러면 또 음성 메시지도 다 남겨놔요. 그래서 언제 전화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해보고 특별히 하자가 없다 싶으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보포레로를 보내주고 이제 내가 거기에 사인을 해서 다시 보내주면 시동적으로 공식적으로 합격이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전형적인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엔지니어들만을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자기 전공이나 분야, 직종에 상관없이 대부분은 누구나 다 10중 8구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쭉 그 과정을 한번 상기를 하시고 그 순서대로 따르시면 되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얼핏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특별히 어떤 그런 공무원 시험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일반 기업체나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채용이 절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미국의 연방 공무원이라든지 주정부, 뭐 시리나 카운티 같은 로컬 거버먼트까지 여러 가지 이제 자리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생각해 나름인데요. 미국이 한국보다 공무원 되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 한국에 보시면 뭐 공무원 되기 정말 어렵죠. 경쟁도 심하고 다들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노량진이나 뭐 이런 그 공무원 학원들이 모여 있는 곳을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정말 뭐 그 강의실에 수십 명, 수백 명씩 모여서 빡빡하게 모여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강사 얼굴도 잘 안 보여서 막 그런 모니터나 그런 걸 이용해서 막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만큼 한국에서는 이제 그 되기가 경쟁이 어렵고 쉽지 않지만 미국은 그런 시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잘 준비해서 전공 분야에 실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인터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합격을 하면 한국보다 오히려 쉽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엔지니어, 일반 회사의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미국이 제가 보니까 한국보다 엔지니어들에 대한 인기도 높고요. 또 그 뽑는 포지션, 그 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뭐 발상의 전환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국에서만 그렇게 너무 힘들게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만 더 눈길을 돌리시면 이 미국이라는 광활한 시장에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어가 일단 된다는 가정하에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영어를 얼마나 해야 너처럼 그렇게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영어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영어는 제가 항상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어느 정도가 그럼 어느 정도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그 영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뭐 다 끝내버리고 싶은데 이 방송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스케줄이 있고 또 시간 제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일주일 기다려 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그 영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워싱턴주 환경부 엔지니어 이진태였습니다. 고맙습니다.